대법원 2017년 4월 26일 선고 2017-201033 판결입니다. 심리를 세밀히 하거나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갑의 주장사실에 대한 피고 을의 입장을 밝혀보지도 않은 채 피고 을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1심 판결과 전혀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의 조치에 대해서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사안을 보면 원고 갑이 을과 병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소한 사안입니다. 을의 언니인 병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중 일부를 을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을이 위 금원을 송금받아 소지하거나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을은 병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을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1심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갑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아 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돈을 송금받거나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차용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에서 을에 대해서 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한편 병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 갑이 피고 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을에 대한 청구 원인 사실을 편취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자 법원은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한 후 을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갑이 소장 및 항소장을 진술하고 소장에 첨부되어 있던 갑이 을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을 서증으로 제출하자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함이 없이 그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다음 민사소송법 150조 3항 1항에 따라 을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갑의 주장 사실에 대한 을의 입장을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1심에서는 갑의 을에 대한 부분은 원고 청구 기각이었으나 그러한 1심 판결과 전혀 다른 결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에서의 전혀 다른 결론의 판결, 이 조치가 문제된 것입니다. 소송의 경과를 보면 조금 전에 보았듯이 원심에서는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잘못되었다고 파기해서 원심을 파기해서 환송한 그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의 판시는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조의 대원칙입니다. 법원은 변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성명권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도록 충실히 사건을
심리하여야 하고 당사자들도 자신들의 공격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종전 법리를 제시하면서 비록 피고가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는 원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이 유일하다. 거기에다가 무변론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변론 없이 하는 청구 기각 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1심이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차단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차라리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를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되는데 제1심의 이와 같은 잘못된 조치로 인하여 피고는 사실상 신급의 이익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아울러 원심에서 항소심에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원심 변론기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소송 진행 하에서 바로 피고의 자백한주 발견을 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제1심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연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절차상 흠은 없는지 소송의 경과를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서 다툰 것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심리하여 보고 필요하다 하면 서면 등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등 성명권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진실을 밝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원심은 심리를 세밀히 하거나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갑의 주장사실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제1심 판결과 전혀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성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백간주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 판례를 본다면요.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법원이 가지는 소송의 주재 권능인 소송지휘권은 법원의 권한이자 책무이기도 하다라는 이러한 점을 밝힌 것입니다. 가령 성명권을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음에도 성명권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 잘못이 문제된 것입니다. 본 대상 판결은 사실심의 충실화와 관련하여 법원은 실체적으로 소송을 지휘하도록 하여 사안 해명뿐만 아니라 나아가 법적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당사자와 함께 사실상 및 법률상의 측면에서 토론하고 발문하여 당사자가 적시에 완전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하는 등의 성명권의 강화, 실체적 소송 지휘 등을 떠올리게 하는 판례입니다. 본 판결과 관련해서 무변론 판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피고가 256조에 보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서 제출 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민사소송법 257조 1항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무변론 판결은 곧 원고 승소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 자체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등에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변론 없이 하는 청구 기각 판결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본 대상 판결은 무변론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변론 없이 하는 청구 기각 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시훈 선생님은 무변론 판결은 원칙적으로 원고, 청구, 인용의 승소 판결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 주장 자체로 소가 부적법하거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보정의 여지가 없으면 소각하나 청구기각 판결이 부득이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사소송의 신의칙 위반의 개념 설명에서는 당사자와 법원의 협력관계를 들면서 그 내용에서는 모두 당사자의 의무 위반만 들고 있을 뿐 법원 쪽이 신의칙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법원이 신의칙을 위반하였으며 그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고 하면서 1조에서 규정한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 성실의 원칙을 당사자와 법원의 협력관계로 높인 다음 여기서 법원의 의무를 성명권 행사로 연결한 것은 법원의 새로운 심리 방향에 대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고자 한다는 강현중 현재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의 판례 분석이 있었습니다. 참조하면 됩니다.